난 김정은이가 보여요. 저놈이 상당히 괘씸할 거예요. 식량 대북 제도가 복구 안 되면 전쟁 능력도 다 잃게 돼 있어요. 지도자는 자기 세력이 있어야 해요. 김정은과의 동년배가 하나도 없어요. 그 주변에 기득권 중에 저놈이 아래비보단 못해, 애비보단 못해. 눈물행이들이에요. 왜 후계자를 빨리 안 세우는지 알아요? 안녕하십니까. 머니 인사이드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탈북민 출신 김길선이라고 합니다. 북한에서 국방과학원 소속 출판사 정책 담당 기자 생활 17년을 했습니다. 북한이 분석하는 데서 정말 쉬운 이유가 하나 있어요. 잊어먹어도 기억력이 쉽게 나오는 것. 그건 왜 그러냐면 북한의 국가 이념, 야망, 국가 비전, 시스템이 하나도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역동성이 전혀 없어요. 세계 트렌드를 따라 뛰려고도 안 하는 그 북한 체제예요. 저 체제의 유일한 목적은 세습 공산 독재 체제를 유지 연구하는 거기 때문에 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북한을 일관하게 들여다보면 북한에 대해서는 어떤 적도 놓치지 않고 정확한 답을 낼 수 있어요. 김일성 적성은 자기네가 준비되면 도발하는 놈들이에요. 항시적으로 대남 조카 통일 야망을 가지고 있고, 저것들은 무조건 협박 공갈을 전제로 하고 대한민국을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회담에 나오는 기간에는 뜸해졌다가 약간이라도 트러블 생기면 또 본격적으로 도발합니다. 그게 김일성 적속 체제의 생리예요. 굴러가는 수법이에요. 최근에 유난히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멀리 볼 것도 없어요. 90년대 말에 무슨 댐을 폭파시켜서 서울 불바다 한다. 저것들은 뭘 달라는 소리를 저렇게 무력 행사로 보내는 그 방법에 질들여진 적석이에요. 최근에 그렇게 하는 이유는 정세가 달라졌어요. 대한민국도 정부가 바뀌고 이제는 김일성 적속 정권이 도발하는 데 대한 피로감이 다 생겼어요. 대한민국 국민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국제사회도 그렇고 동맹관계에 있는 한미동맹도 그렇고 이제는 그 약발도 다 떨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어요. 너희가 도발을 중지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당신들과 마주 앉을 용의가 있다. 미 합중국 바이든 정부도 그렇고 대한민국 윤석열 정부도 그렇거든요. 이런 조건에서 옛날에 미사일 몇 방 쏴면 무조건 나와서 화해하자. 그런 분위기가 지나갔어요. 그건 무슨 뜻인가? 김정은일 입장에서는 내 체면을 씌워주면서 내 파워도 모르는 척 인정해주면서 그래 너희 우리가 이렇게 해주면 군사도발 안 하지 안 할게 요 마당을 깔아달라는 소리예요. 그런데 이제는 거기에 대한 피로도가 너무 많아요. 물 건너 갔어요. 한두 번 써먹는 거지 그 어떻게 세 번, 네 번 재탕을 해요? 못해요. 옛날에는 그렇게 하면 도발하고 막 그러면 상점 사재기까지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만 보니까 힘도 없는 놈이 계속 저러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올리라는 거예요. 달래고 젖꼭지 물려달라는 소리예요. 김정은이는 또 김정일이가 국사하는 바람에 단 1년도 후계자 수업을 걸치지 않고 올라간 애예요. 독재 국가도 그렇고 자유민주 국가도 정치인이 수업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다못해 국가 지도자인데 하물며 국가 지도자인데 김정은이는 그 과정이 전혀 없다니까 모든 액션이 앞뒤가 안 맞고 공사 구분이 안 되는 행위만 골라가면요 지금. 애 끌고 다니는 것도 그렇고. 이제 미사일 발사장도 나가 앉기가 좀 버거운지 그것도 이제 매일 쐈으면 좋겠죠. 김정은 애 심정에서는. 그게 안 되니까 이제는 중장거리 미사일 말고 소형, 국소형 유도탄들 군검 검사장에까지 가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인가? 공장에서 생산돼 나오는 생산품을 전력화 가능한가? 북한군에 넘겨줘도 되는가? 이 무기질을 시험하는 게 군검 검사거든요. 그건 지도자가 나가 있는 법이 없어요. 공장 노동자, 그 공장에 주재하고 있는 북한군에서 파견된 군검 검수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까지가 앉아 있더라고요. 북한은 한 번도 허리 편 적이 없어요. 계속 어려운 상황이 라선형으로 계속 내려가다 나니까 그럭저럭 견딜만 했는데 북한 주민들도 지쳤어요. 이제는 인민이 김정일을 받들어서 이게 이제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됐어요. 그것들은 그것들이고 우리는 모르겠다. 그거는 그래도 이제 배고프니까 너는 못 따라가겠다. 너무 귀찮고 너무 시달린다. 주는 것도 없이 자꾸
자꾸 너역에 끌어내고 여기저기 행사에 끌려나가서 김정은, 김일성 족속의 포로들처럼 끌려다녀요. 북한 주민들이. 한 개 나라가 1년에 그렇게 국가적 정치 행사를 4-5개씩 하는 나라가 있어요. 전 체민을 끌어내가지고. 이게 바로 김정은이 자기 신격화, 김일성 족속의 신격화가 부서지는 소리가 제 귀에도 들리는 거예요. 북한은 신종주의 국가로서 신격화가 무너지면 김정은은 죽어야 돼요. 그 지금 무너지는 단계에 분명히 들어갔어요. 북한 주민들이 자각을 못하고 있을 뿐이지 밖에서 보기에는 그게 보여요. 북한 체제가 정상으로 나가는가 아니면 급격히 내려가는가, 연착륙하는가 계속 내려가는가는 기준이 딱 하나예요. 이게 뭔가 북한 김일성 족속의 사회주의 제도, 저들 족속이 세운 주체의 사회주의 제도의 최대의 우월성 중에 3대 우월성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식량 배급 제도예요. 이 식량 배급 제도가 복구되면 저 체제는 살아나는 거고, 식량 배급 제도가 복구 안 되면 계속 내려가게 돼 있어요. 전쟁 능력도 다 잃게 돼 있어요. 김일성 족속이 식량 배급 제도는 우리 주체의 사회주의 제도의 최고의 우월성이라고 했어요. 두 번째가 무료 교육 제도예요. 세 번째가 무상 치료 제도예요. 교육이나 치료는 생명권,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돼야 그 다음 단계로 나가는 거예요. 생존권에 걸린, 생명권에 걸린 그 식량 배급 제도가 80년대 말에 붕괴돼서 90년, 2000년대, 2001년대, 2020년대 거의 40년이 돼도 복구를 못하고 있어요. 이제는 북한의 전체 주민들이 수단껏 슬기롭게 수단껏 능력껏 폭력, 비폭력, 도적질, 비도적질 다 동원해서 살아남았던 오늘까지 온 그 요정도 끝나가고 있어요. 북한에 훔칠 게 없어요. 생산량물은 나오지 않고 그 단계에 들어간 거예요. 지금 불만이 많이 올라오는데 이 불만도 외부 세계를 알고 이걸 해결하는 방향을 다른 외부 세계의 모든 정보를 접하고 그 선이 서는 상황에서 혁명도 일어나는 건데 북한 주민들에게는 이 공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못 사는 건 지겹고 고통스럽고 정말 누구라도 씹어먹고 싶을 정도로 중고스럽지만은 그 화살을 어디다 돌리는지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그건 뭐 응당이 도래할 미래였고 김정은이도 그건 알았을 거예요. 쿠바가 대한민국과 수교를 했다고 해서 북한에 데미지가 없어요. 과거의 사회주의권과의 수교의 종집을 찍은 데 대해서 김일성 족속이 그 면에서 영역이 좀 좁아졌을 뿐이고 대한민국은 넓어졌을 뿐이에요. 쿠바와 북한 사이를 알면 이건 정치적 데미지 외에는 그것도 북한 인민들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김정은 하나만, 김일성 족속 하나만 이를 바득바득 갈지 북한 체제에는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그 왜 그런지 알아요? 쿠바는 멀고도 가까운 나라예요. 우리가 일본을 말할 때 뭐라 그래요? 가깝고도 먼 나라라 그러잖아요. 이걸 반대로 쿠바는 멀고도 가까운 나라예요. 지리적으로 너무 멀어요. 문화권이 달라요. 경제적으로 놓고 볼 때 쿠바하고 북한은 무역이 없어요. 협동이 없어요. 협력이 아예 없어요. 전 세계에 쿠바산 아바나 담배 한 가지도 안 들어가 있는 건 북한밖에 없을 거예요. 무역이 전혀 없어요. 경제 교류, 군사 교류, 문화 교류가 전무해요. 쿠바하고 북한은 오직 정치적 연대성만 있어요. 그건 어떤 연대성인가? 반제 반미 전선에서의 연대성이에요. 쿠바는 미국이 코앞에서 반미를 하는 형제고 우리는 동방 끝에서 대한민국에 추진한 침략자 미군과 대결하는 전초선에 있는 동방초소, 아메리카 초소 해가지고 그런 무늬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쿠바하고 쿠바의 그 피델 카스트로도 그렇고 김일성 족속과의 관계가 아주 묘해요. 앞에서는 서로 쿠바니 조선 동지들이니 앞만 쳐줘도 커뮤니케이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대한민국의 처지에서 놓고 볼 때 위에 무대에서 대한민국과 수교를 안 하고 북한과만 수교돼 있던 쿠바가 이제 북한 문제에 대해서 어떤 규탄 그런 망치를 때릴 때 쿠바는 누구 손을 들어주겠어요? 지금까지는 북한 손을 열심히 들어줬을 거예요. 듣든 말든 무슨 소린지도 모르고 들어줬지만은 이제는 대한민국을 고려해야 돼요. 이런 면에서는 유엔 무대에서의 한석, 제작해냈던 한석을 가져왔다. 대단한 거예요. 왜? 쿠바는 대한민국과의 관계에서 이득이 나는 거지 북한과의 관계에서는 이득이 없어요.
그리고 쿠바, 대한민국의 암암리에 지금까지 하면서 대한민국의 어떤 경제력도 들어갔고 관광객도 가고 이제는 쿠바의 학교들이 한국어 무슨 학과도 생긴다네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러나 북한 거기는 쿠바하고 그렇게 호호해도 쿠바 관련해서 쿠바 사람들이 무슨 대사관 주재 행사 때나 그저 만나서 우리는 동지 어쌰 끝. 외교, 수교란 리해관계예요. 리해관계. 국가 간의 리해관계가 있을 때 맺는 거예요. 근데 북한은 정치적 리해관계 때문에 맺은 거고 우리 오늘의 대한민국이 쿠바하고 맺은 거는 정치적 리해관계는 바뀌고 국익을 넘어서는 정치적 리해관계는 없으니까 어떤 나라도 정당에는 정치적으로 아무리 떠들어도 구체적으로 보면 독재 체제를 지키기 위한 정치가 아니라 자기 자유민주 체제를 지키기 위한 정치적 리해관계예요. 체제는 또 소유관계가 드러내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보면 되죠. 북한은 김일성 공산 세습 독재 체제입니다. 북한에서의 김일성 족속은 태초부터 실용 족속이에요. 지도자 족속이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김정은이가 몇 년은 더 버티겠는지 모르겠지만 김정은이가 글쎄 지금 저 자연 생장적 나이로 보면 후계자 세월 나이도 아니에요. 독재 국가들, 세습 독재 국가들이 얼마나 묘한지 알아요? 왜 후계자를 빨리 안 세우는지 알아요? 봉건하고 달라요. 현대판 국가들에서 말하자면 리펀 군주제 빼놓고 공산주의 딱지를 쓴 저런 국가들에서 후계자를 빨리 안 세워요. 소련 공산당도 스탈린이 죽은 다음에 후계자가 정해져서 그 역사가 다 그렇게 굴러와요. 중국도 같아요. 왜 후계자를 빨리 안 세우는지 알아요? 북한도 원래 후계자를 빨리 세우면 선대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 후계자가 자기가 저놈보다 빨리 죽는 게 싫은 거예요. 자기가 세워놓은 거니까. 후계자는 자기 아버지가 오래 사는 게 싫어요. 원래 김일성이가 김정일을 빨리 세운 이유가 있어요. 대수술을 앞두고 있었어요. 이 뒤에 혹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래서 수술을 앞두고 그래도 후계자는 정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돼서 세운 거예요. 김정일이는 자기 아버지의 권력을 74년 후계자로 돼가지고 하나하나 빼앗으면서 행사해 왔지만은 국가의 탑은 아니었거든요. 독재자 탑은.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아버지 권력을 빼앗았던 그 상황을 자기가 직접 재현하고 실현하고 집행했기 때문에 자기 몸으로 그렇게 행사했기 때문에 김정은이를 불사하는 날까지 후계자로 안 세웠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정정할 때 후계자 세우면 자기가 호수아비가 된다는 걸 딱 알은 거예요. 다른 건 다 몰라도 세습 독재자들이 그런 면에서는 동물적으로 빨라요. 절대 안 세워요. 지금 김정은이는 굉장히 골아픈 게 뭔지 알아요? 자유세계에서 자기도 꿈에도 생각 안 하는 4대를 자꾸 세운다고 그러는 거 어찌 듣기에 따라서는 그건 모욕적인 거거든요. 저게 이제 30대 아닙니까? 40대 들었었죠. 그걸 놓고 4대 하는 거 얼마나 불안정하고 취약하게 보면 자꾸 4대 노래를 부르겠어요. 저놈이 그 상당히 괘씸할 거예요. 지금 4대로 가는 건 틀림없지만은 김정은이가 주애를 끌고 다니는 거나 이 모든 것은 4대를 내세우기 위해서 끌고 다니는 게 아니고 김정은이 지독히 외롭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놈이 공사 구분을 못해요. 왜 그런지 알아요? 김정은과의 동년배가 하나도 없어요. 그 주변에. 기득권 중에. 보세요. 할아버지가 키우지 않으면 제 애비 김정일이가 키운 걸 거기에 둘러싸여 있어요. 김정일이는 김일성의 후계자가 돼서 당중앙위원회 조직빌서 자리를 꿰찰 때 북한 땅에서 정상적으로 소학교, 중학교, 대학을 거치면서 자기 동창부리를 가지고 있은 거예요. 인간관계를 가지고 있은 거예요. 자기 또래. 후계자로 제정돼서 중앙당에 들어갈 때 다 데리고 들어갔어요. 그것들이 김정일이 신격화 작업을 다 해주고 후계체계를 깔은 거예요. 그러니까 김정일이는 제 힘으로 후계체계를 깔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물려준 간부들하고도 거리를 두거나 자기 힘을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지도자는 자기 세력이 있어야 해요. 그것도 자기가 손때 묻혀 기르고 잠도 같이 자고 밥도 같이 먹고 수주정도 하는 거 서로 보고 화장실도 같이 가서 노래 부르고 이런 관계의 서로가 다 아는 믿을 만한 그룹이 있어야 되는데 김정은한테는 그게 없는 거예요. 김정은도 쟤들이 무서운 거라. 올라앉기는 앉았는데 앞에서 만세 부르고 그런데 그 김일성 김정일 받들어 여기까지 오자면 죽느냐 사느냐 고비를 몇 번이나 넘겼겠어. 이 말 때문에 눈물행이들이에요. 그러니까 김정은 앞에서 만세 박수치고 다 이렇게 하지만은 저놈이 할애비보단 못해.
애비보단 못해. 이 생각을 하지 않겠는가? 김정은은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거예요. 내부적으로건 외부적으로든 모든 독재자가 제일 두려워하는 건 기득권이에요. 왜? 대외적은 다 명백하고 투명한 적들이에요. 누가 날 반대하겠다는 건 뻔히 알잖아요. 기득권은 딱 옆에 있어요. 모든 독재자들의 말로가 제거 측근이 팔아먹거나 죽이고 항복한 거예요. 북한 사태가 그 사태로 가지 말라는 법이 아예 없는 거예요. 그 김정은이는 아무리 회의 벌려놓고 연설을 반나절씩 떠들고 박수를 치고 어쩌고 해도 그 밑에 앉아있는 모든 연령대가 김정은보다 10년 이상이 다 넘어가는 자들이에요. 가까운 거는 자기 그 여정이하고 그 주애밖에 없는 거예요. 주애를 손잡고 다니는 거는 걔만이 믿을 수 있고 걔 손 잡아야 불안감이 없어지는 것 같기 때문에 끌고 다니는 거예요. 김주애는 후계자가 아니며 될 수도 없으며 오늘의 김정은 북한 체제에서 김정은 후계자 말이 한 말이라도 주권에서 나온다면 그 자는 그 순간에 죽어야 돼요. 이게 북한 후계자의 자리예요. 세습한다는 건 기정사실이고 그러나 주애를 깨두고 나왔다고 해서 4대 세습 준비한다고 볼 필요는 없어요. 제가 정은이가 아직 어리고 후계자 수업 과정이 전혀 없고 어떤 사회생활도 북한 주민사회와 해본 적이 없고 제 경력이 선호공이에요. 어느 날 삐쭉 나타나서 후계자가 됐어요. 제가 어디 가서 뭐라고 살았는지 누구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래서 얘도 외로우니까 공사 구분이 안 가는 놈이니까 애를 데리고 미사일 시험 발사장까지 앉아 있는 거예요. 걔 손잡고 걔 옆에 있어야 불안이 가시는 거예요. 인간 심리로 볼 때 난 김정은이가 보여요. 얼마나 웃으면 여기 이만한 뭐 하나 나왔는데 그것도 떼지 못하고 돌아다니겠어요. 세습은 무조건 하겠지만은 주애가 세습할 것이다. 그건 택도 없는 소리고 누가 아는지 알겠어요? 독재 국가에서 세습 후계자가 누구냐? 그걸 내부에서 알고 발설한 자나 알지 못하면서도 말한 자는 다 죽어야 됩니다. 북한의 세습 체제 유지 최대 비밀은 후계자 비밀입니다. 그래서 북한 주민들이 김정일이가 74년 4월 달에 공식 후계자로 초대될 때까지 김정은이가 후계자 될 것이라는 거 누구도 생각 못했어요. 한국 한류를 제일 처음에 전파한 게 김정일이에요. 그 녀석이 자기가 북한의 문화예술 수령 신격화 찬양 노래로 멍땅 만들어 놓고 지도 듣기 싫은 거라. 그리고 북한의 모든 대남 심리전 할 때 나오는 내보내는 음악들 다 대한민국의 명곡들을 가사를 다 바꿔서 하다 나니까 북한 주민들은 대한민국 가요지만은 이 모든 노래들의 가사를 바꿔가지고 대남 공작용 조카 공작용 가사로 바꿔서 심리전을 했는데 그걸 북한의 예술단들이 다 부르고 연주하다 나니까 거기서부터 그게 다 새 나온 거예요. 북한의 예술단들이 다 형상을 하다 나니까 그게 중심부터 조금씩 나오기 시작합니다.